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요즘 일본이 많이 초조한가 봅니다. 조금이라도 한국과 관련된 뉴스라면 우르르 몰려들어 몇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장이 된 것 같네요. 지난주 토요일 고시엔 고교야구 준결승에서 패한 한국계 사립고인 교토국제고 관련 기사에도 몇천 개씩 악플이 달리며 그들 소원대로 교토국제고가 준결승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자위대가 한 명 데리고 온 구출 작전도 지들이 잘못한 걸 한국을 끌려들여 분석질 해대며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갑자기 뜬금없이 2019년 노제팬 운동 당시 구형 렉서스 차를 부수는 퍼포먼스 사진을 기사에 첨부하며 한국에서 괴롭힘 당하는 일본차와 사랑받는 닌텐도와 손이라는 제목으로 혐한거리 긁어모아 기사로 작성해 1100개가 넘는 댓글을 끌어모았네요. 기사의 내용은 일본은 한국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증오의 대상으로 그 증오를 문재인 정권이 반미를 계속 부추겨 사회 전체에 지속적으로 퍼뜨려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한국 내의 모든 일본차가 낙서를 당하거나 타이어 펑크 테러를 당한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쓰던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한국에선 이런 일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믿겠죠. 참고로 노제팬 운동의 원인은 기사에 없었습니다. 또 샤인머스켓은 자기들이 특허 출원하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잘 팔리니 그거 일본 건데 한국이 훔쳐갔다고 장문의 내용도 덧붙였네요. 그러면서 닌텐도, 소니, 캐논 등 한국이 개발 못하는 이런 제품은 노제팬 운운하며 잘만 사가고 한국 정부를 문재인 왕조 운운하고 한국인은 실제로 일본을 아주 좋아한다며 기사는 마칩니다. 근데 기사 작성자를 보니 박땡땡으로 한국 저널리스트라고 나와 있어서 진짜 일본 한국인이 이 기사를 작성한 건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한국인도 까는 한국이라는 의도를 보여주려고 작성한 건지 둘 다여도 기분 더러운 기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보시죠.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후쿠시마의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필사적으로 일어서려고 계속 노력을 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후쿠시마 분들에게 이토록 괴롭히는 것은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 노골적으로 식사를 거부하고 꽃다발까지 트집을 잡았다. 우리 일본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정부 관료가 무거운 입을 열어서 남조선에 항의하거나 꾸짖거나 정당한 경제 제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은 건 그렇게 하지 않는 일본 내 조선파 성향의 정치인, 기업, 언론 등 보이지 않는 압력과 영향력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말이다. 아 진짜 한심하고 화가 난다.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듯 깔보며 피해자인 척 하는데 그러면서 거짓말, 날조를 한다. 뭐든지 남 탓만 하고 비참한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화된 역사만 만들어댄다. 당시 사료에서 거짓말을 지적해도 그 사료는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 나라는 항해할 때 물건을 부수거나 밟고 불에 태우거나 혹은 인형을 만들어서 저주하거나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고 미쳤다. 이러니 대화를 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 자기들 주장이 통하지 않으면 또 발광한다. 결국 한국에는 아직도 좌파가 많다고 한다.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부정하고 본다. 일본에서의 좌파는 후지라 페스티벌에 모여 보상금이 적다 더 돈을 풀어라라고 마이크에 대고 외치고만 있지. 그러면서 한국 국기 스티커를 부착한 데모용 헬멧을 쓰고 노래를 한 바로 아직간의 고토다. 헬멧을 쓰고 있지만 홍콩과 미얀마 시민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분단은 좋지 않다고 애매한 말을 하며 가장 먼저 도망치겠지. 지난번 노제팬 캠페인 때 가장 높은 비율로 자국 경제와 국민이 힘들었는데 또 셀프 경제 제재할 거야? 좋을 대로 해라. 노제팬으로 알기 쉽겠지만 웃는 얼굴로 다가오면서 사실은 샤인머스켓과 딸기 종묘를 노린 목적이었는데 친절한 일본인이 피해를 당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일본에 돈을 내면서까지 수입하고 진심으로 불매 운동을 할 거면 처음부터 수입을 안 하는 게 좋잖아. 왜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거야? 별도로 일본 말고도 만드는 나라 많은데 희한하네. 원래 한국 경제는 일본의 협력 지원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경제 구조인데 반일을 국가 명제로 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잖아. 드디어 한국 일부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부동산 버블이 터질 징조가 나왔다. 더욱더 원이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 그리고 결국 한미 통화 수합이 중단되었지만 믿고 의지하는 외환 보유액은 대부분이 쓸모없는 정크본드뿐. IMF는 이제 구제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일 통화 수합도 일본이 거절해서 체결 불가능의 상황.
K국의 디폴트 선언은 필연이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나 위축되어 있는데 자사 제품을 한글로 표기해주며 장사를 하다니 대체 뭐 하는 거냐? 내가 만약 그런 기업 중 한 오너라면 저 나라에는 물건을 팔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한국 시장 매출이 대부분 차지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철수해야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법과 질서가 있어야 할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믿기 어렵다는 말 대신 법과 질서가 없는 21세기 한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30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미일 경제 마찰 시 일본 차 때리기 등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성능과 가격에서 미국이 일본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길 무렵이었지. 지금 경제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차가 일본차 성능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자동차 등 자기들이 살 수 없는 물건은 증오하고 닌텐도와 소니 같이 살 수 있는 물건은 사랑한다. 저들의 본성을 잘 알 수 있는 현상이다. 어차피 경제 파탄 나면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모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겠지. 이거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서 불매야. 저 사진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이 사진을 보고 한국은 훌륭하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지만 만약 똑같이 해주면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 세계의 일본의 바보짓을 보도하겠지. 자동차 메이커는 상대의 시작 위치와 실력,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아직도 일본 메이커에 못 미치는 게 한국 메이커잖아.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재탕으로 자동차 메이커도 그렇게 된다라든가.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라. 진짜 바보 같아서 말도 안 나온다. 한국의 법과 질서가 있지만 우리와 개념이 다르다. 우선 한국에서 말하는 법과 질서는 속박의 개념에 가깝다. 그리고 속박보다 국민 정서가 우선된다. 동시에 법과 질서는 지켜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상대에게 법과 질서를 지켜라고 공격하는 하나의 재료로 사용한다. 빨간 신호에서 멈추는 일이 속박. 우리와 개념이 다르다. 언론 통제법도 만들고 민주주의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지키는 사람도 질서가 없다. 이제 빨간 팀에 들어가는 날도 멀지 않은 건가? 일본 차를 부수는 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부가 일본 차를 한국 내에서 사용 못하게 하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한 선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일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운송 비용도 저렴하고 일본 차가 더 성능도 좋은 게 상식인데 관세로 한국 업체가 대항할 수 없어서 한국 내에서 일본 차를 사지 못하게 한 고육지책. 불매가 트집 잡지 않으면 자기네들 물건이 완패하니까 승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제 저 나라에 대해 철저히 문을 걸어 잠궈야 한다. 법과 질서도 없는데 우리와 분리시켜야지. 일본인은 현대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 히로시마 시골 마을에서는 현대 자동차 따위 아직 본 적도 없도. 그래서 추적하고 각종 위반을 해도 신고할 수도 없다. 불매 운동한다면 철저하게 해라. 선택적 불매 운동은 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단교도 좁고 전혀 곤란하지 않다. 불매 운동은 니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기사 사진에도 있듯이 일본 차를 망치로 파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범죄다. 아니면 일본에 관한 것이라면 뭐래도 무죄인 거야? 그렇다면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붕괴로 보통 국가로서 끝이다. 이제 계속적으로 일본 기업이 철수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건 자기들이라고 왜 깨닫지 못할까? 진짜 신기하다. 그 논리의 근거는 36년간 식민지 지배인데 이것도 말야 왜 식민지에 투자해주고 한글도 알려주고 인프라도 정비해줄 필요가 있었는지. 그건 식민지가 아니라 병합이었기 때문이잖아. 뭐 솔직히 국가로서 성립이 안 되잖아. 이제 자기들은 선진국이라고 떠들고 일본을 제쳤네 어쩌네 이상한 말만 하고 빨리 북쪽 나라가 합병해주면 좋을 텐데 제대로 된 젊은 한국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말야. 너무 발전이 뒤처진 나라를 발전시켜줬더니 은혜를 잊어버리는구나. 지금 현재 한국의 발전은 일본의 덕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제에 인정하고 싶은 용기가 없어서 일본 도움이 없어도 발전할 수 있었다든가 비참한 역사에서 도망치고 있다. 어쨌든 일본 탓을 하며 발전이 늦었다고 말하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봉공이란 개념이 없는 게 아닐까? 조선에서의 상하관계는 가혹한 지배와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줘도 은혜 따위는 느끼지 못하고 그런 날이 오려면 영원히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근대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마음대로 한 거잖아 라던가. 조선을 근대화 시킨 건 일본 사정이잖아. 이런 식으로 한국 역사 교육을 받은 애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자기 스캔들과 지지율 하락을 반일로 빨리 회복하는 무리들이다.
보수 세력도 반일은 공통이라서 영원히 한일 우호 따위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한국말이야 나는 종전후 태생이지만 고이즈미가 총리가 될 때까지는 한국 뉴스 보도 같은 건 거의 없었다. 근데 지금의 한국 보도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보도해야 하는 건가 라는 것이다.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는 나라잖아.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기사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 야만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일제차를 다 큰 어른이 부수고 있다니 애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만두라고 요청해야 한다. 대외 선전으로 일본을 매기려는 거잖아. 이러한 국가와 국교 따위는 있을 수 없다. 지하철에서 일본인을 학살하고 야만적이다. 일본의 모든 게 부러운데 일본을 넘을 수 없으니 초조함이 생겨나 생긴 일. 일본을 라이벌이라고 해도 일본은 한국을 라이벌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려다보게 느끼며 뭔가 트집 잡을 거 있나 눈에 불을 켜고 일본의 눈을 한국으로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 나라 애들은 반일개 시민단체 시위에 초등학생들도 참가한다. 평일 학교 수업이 있을 텐데 말이지. 일본 놈들이라고 외치고 방크 같은 데는 애들까지 집어넣고 있지. 옆 나라는 대체로 이런 놈들이다. 전부터 생각했지만 쟤들은 이상하다. 사람으로서 뭔가 없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인연을 끊고 싶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배우지. 야만적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다. 보도, 언론사 카메라 대부분은 캐논을 사용. 겨울에는 유니클로 히트텍을 입고 자니즈와 노기자카 등 아이돌은 변함없는 인기. 그러면서 K-팝 아이돌 그룹에 일본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 어쩌면 정말 일본을 보이콧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될 텐데 보이콧할 용기도 없는 어중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단 한 가지 집요하고 어두운 로비 활동은 경계해야 하고 그것에 맞는 상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전후 70년 이상 한국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왔다. 한일 기본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자금 및 기술 제공에 의한 한강의 기적, 심지어 위안부 문제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청구권 협정과 정합을 취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해온 셈이다. 그 계획을 전부 일방적으로 박살낸 게 어느 정부냐?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국가는 당연히 새로운 정부 간 합의는 없고 한층 더 말하자면 관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많은 일본인은 한국이 일본을 대하는 항상 고압적인 대응에 실망해서 디커플링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조선에 대한 엄격한 조치 또는 일시단규, 국방력 강화와 안정,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경제 조치 등 이걸 내거는 정당이 있으면 확실히 투표하겠지만 좌파는 멍청이들만 있으니 절대 투표하지 않는다.